MG 새마을금고보험을 만나면 내 아이가 득, 내 가족이 득, 내 노후가 득, 내 안전이 득. MG 새마을금고보험으로 모두 가득 행복 가득 MG 새마을금고보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N 뉴스입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지난 14일에 치러졌습니다. 수능날은 매번 한파가 찾아온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번 수능 역시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이러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충남 서천군에서는 수험생들을 격려하는 뜨거운 응원의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진 서천고등학교와 서천여자고등학교. 올 가을 들어 가장 매서운 한파가 몰아쳤지만 고사장마다 수능 대박을 기원하는 학부모와 후배들의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현재 기온 4도입니다.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고3 수능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기상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 기온이 4도지만 강한 바람으로 인해 체감 기온은 2, 3도였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험생을 응원하기 위해 나온 1, 2학년 후배들은 두터운 외투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수능 대박을 기원하는 피켓과 구호를 외치고 미리 준비한 다과를 건네며 수험생의 긴장을 달랬습니다. 저희 한 2주일 전부터 선배들을 위해서 회의도 하고 이런 먹거리들 준비하면서 왔습니다. 네. 먹거리 준비하고 이런 포스터들 이런 거 준비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험생을 위한 응원의 목소리와 내년에 수험을 볼 예비 수험생을 위해 응원했습니다. 실제로 수능 다가오니까 많이 떨리고 오늘 수능 치는 형 누나들 다 잘 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내년에 저희들도 열심히 한 만큼 좋은 결과 다 나오기를. 제자를 응원하러 온 교사도 3년 동안 고생한 제자들에게 응원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서천고 학생들 3년 동안 수능 준비하느라고 고생했고 오늘 실수 없이 마무리 잘하길 바란다. 화이팅! 사랑한다! 파이팅! 이날 고사장을 찾은 정태모 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선후배 간의 따뜻한 우애가 돋보이는 건강한 서천교육의 현장이라며 응원의 열기를 받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길 격려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너무 훌륭하고요. 특히 이제 선배를 또 응원하는 그 후배들의 모습이 밝고 건강한 그런 서천의 교육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아마 우리 응원의 열기를 받아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로 잘 시험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천교육 화이팅입니다. 수험생들은 후배들과 교사, 학부모의 든든한 응원을 받고 자신의 고사장으로 힘차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한편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응시 충남 학생은 재학생 14,349명, 졸업생 2,703명, 검정고시 434명, 총 17,486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436명이 줄었습니다. 특히 재학생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15,077명, 검정고시 2명이 감소했지만 졸업생의 경우 143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청은 재학생 감소의 원인이 지난해보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2,576명이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SBN 뉴스 신혜지입니다.
수능에서 가장 큰 관심은 난이도겠죠. 앞서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09년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풀 수 있도록 출제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어려운 문제와 쉬운 문제 간 난이도 차이가 줄어 중위권 학생에게는 어려운 문제도 많았던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김다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4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출제위원장인 신봉석 교수는 학생들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올해 2차례 시행된 모의평가를 통해 파악한 수험생들의 수준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도 수능은 어려운 문제와 쉬운 문제 간 난이도 차이가 줄어 응시생 수준에 따른 체감 난이도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과목별로는 1교시 국어 영역의 경우 다양한 소재 지문과 자료를 활용해 전년도와 올 9월 모의고사보다 조금 쉽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난이도가 일단 국어는 쉬웠고 국어 같은 경우에는 좀 비문학 난이도가 좀 쉬웠던 것 같아요. 독서 영역의 인문 과학 분야의 지문은 분량도 많지 않아 지문 길이가 길어서 독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고난도 문항으로는 월선언 16경과를 지문으로 한 22번과 은행의 BIS 자기자본 비율을 다룬 지문에 37번에서 42번 문제가 꼽혔습니다. 하지만 지문 내 개념이 충분히 설명돼 어려움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수학 영역의 경우 가나형 모두 전년도와 올 9월 모의고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고난도 문항으로 가형 21, 29, 30번, 나형 20, 21, 29, 30번이 꼽히면서 수험생들은 뒤로 갈수록 체감 난이도가 높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뒤에 평소 모의고사보다 훨씬 어려워가지고 좀 힘들었던 것도 있는데 모의고사보다 확실히 수능이라서 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총평을 맡은 오수석 교사는 지난해 수능과 난이도는 유사하게 출제됐지만 중난도 문항의 개수가 늘어나고 고난도 문항의 개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2018년도부터 절대평가로 바뀐 영어 영역은 다소 평이하게 출제됐다는 평가입니다. 새로운 유형의 문제는 없었지만 중위권은 체감 난이도가 높았을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전반적으로 어려운 편은 아니었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시간 분배를 못한 게 있어가지고 결과가 이렇게 좋을 것 같진 않은. 평가원은 지문의 경우 인문, 사회, 자연, 예술, 문학 등 다양한 주제로 출제해 수험생의 학습 성향이나 배경 지식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사는 핵심 내용 위주로 평이하게 출제했다고 전했습니다. EBS 수능교재 강의의 수능 연계율은 지난 9월 수능 시행 세부 계획안에서 발표했듯이 70%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연계 대상이 되는 교재는 EBS 모든 교재가 아닌 올해 3학년 교재 가운데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감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평가원은 오는 18일까지 평가원 홈페이지에 전용 게시판을 통해 이의 신청을 접수하고 19일에서 25일 사이 이의 신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정답 확정 발표는 25일 오후 5시로 수험생별 수능 성적 통보는 12월 4일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수능 잘 보고 싶은 언니 아들 수능 풀탑 화이팅! 수능 잘 보세요. SBN 뉴스 김다정입니다. 충남도가 화학 소재 분야 글로벌 선두 기업으로부터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난 12일 외자 유치를 위해 벨기에 브뤼셀 유미코아를 방문해 에그버르트 록스 유미코아 그룹 부사장과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유미코아의 이번 투자 약속은 최근 세계적으로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시장이 급성장하며 2차 전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협약에 따르면 유미코아는 개별형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된 천안 3산업단지 내 유미코아 공장에 5년 동안 1억 달러를 투자해 생산 설비를 증설하게 됩니다. 도는 유미코아의 투자가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앞으로 5년 동안 도내에서 매출액 20억 달러, 수출효과 4억 달러, 수입 대체효과 16억 달러, 부가가치 유발효과 2천억 원 등의 경제적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벨기에 브뤼셀에 본사를 둔 화학 소재 기업으로 세계 14개국 이상에 진출한 유미코아는 종업원 수가 1,700여 명에 달하며 지난해 매출액은 4조 3천억 원을 기록한 화학 소재 분야 글로벌 선두업체 중 하나입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네덜란드 기업과 벨기에 기업에 이어
중국 기업 투자를 유치하며 연간 유치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지사는 지난 14일 인천공항 접견실에서 장지동 중국 산화그룹 회장, 김상배 한국내화 대표, 이건호 당진 부시장 등과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르면 산화그룹은 국내 기업인 한국내화와 합작해 당진 송산 2-1 외국인 투자 지역 내 17,080제곱미터 부지에 고온에 견디는 물질인 내화물 생산 공장을 건립합니다. 이를 위해 두 기업은 향후 5년간 230억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도는 이번 투자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도내에서는 향후 5년간 매출 700억 원, 수출 150억 원, 수입 대체 550억 원, 직접 고용 60명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 지사는 앞선 지난 11일 네덜란드 프로틱스와 1,500만 달러, 12일 벨기에 유미코아와 1억 달러, 13일 벨기에 베오스와 7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총 14개 외투 기업 유치에 성공했고 올해 외자 유치 목표인 12개사를 116% 초과 달성했으며 중화권 기업도 5개사를 유치하며 연간 유치 목표 2개사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한편 산화그룹은 임직원 1,200명에 연매출이 3,500억 원에 달하는 내화물 생산 전문 기업이고 한국내화는 내화물 분야 기술력과 경쟁력을 두루 갖춘 중견기업으로 연매출 2,300억 원, 임직원 수는 632명에 달합니다. 강신도 충남 서천군의회 부의장이 농업인들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천군은 15일 특화시장에서 제24회 농업인의 날을 기념해 서천군 농상품 홍보 판매전을 개최했는데요. 이에 강 부의장은 농업 발전을 위해 매년 애써준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농민의 복지 향상과 소득 증대를 위해 힘써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서천군 농업인 단체 협의회가 주관하고 서천군 농업기술센터가 주최한 이날 행사는 1년 동안 고생해 키운 농상품 홍보와 농업인의 노고를 위로하고 서로 화합하는 장으로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강신도 서천군의회 부의장은 서천농업을 이끌어온 농업인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농업은 대한민국을 키우는 뿌리이고 나라를 근본이며 생명의 근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사를 전적으로 알고 우리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애써신 농업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와 함께 강 부의장은 농업인들이 1년 12달 농업에 매진하고 있지만 그만큼의 소득 창출이 되지 않는 현실을 안타까워했습니다. 학생에게는 방학이 있고 직장인에게는 휴가가 있는 것인데 우리 농민들은 1년 12달 모두 농사에 매진하여 힘들게 작물을 키워내고 있지만 흘린 땀방울만큼 소득이 따라주지 못하는 것이 우리 농업의 현실입니다. 이에 강 부의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 발전을 위해 애써준 농업인을 위해 서천군의회가 아낌없는 지원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농민의 복지 향상과 농민 소득 증대 그리고 농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부족하나마 우리 의회에서도 여기 계신 의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우리 농민 어민을 위한 조례제정과 지원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이날 행사에는 27명 우수농업인 표창, 떡 나눔식 진행, 농업인과 마을 등 농업 관련 43개 단체가 참여해 직접 생산하고 가공한 농특산품을 판매하는 부스 운영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지난 12일 발표한 통계청의 2019년 쌀 생산량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서천군의 2019년 쌀 총소득이 1,300억 원 이상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벼 나달이 익는 시기에 잦은 태풍과 강우로 벼의 도복, 침수 피해를 보아 전국 10아르당 쌀 생산량이 2.2% 감소했지만 서천군은 쌀 생산량이 증가한 유일한 지방자치단체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서천군 농업인들이 돌발 병해충과 최악의 기상 여건을 극복했기 때문인 것으로 서천군 농업기술센터는 내다봤습니다. SBN 뉴스 신혜지입니다. 충남 서천군 판교면에 광역 상수도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판교면은 마을 상수도를 생활용수로 사용하며 약간의 가뭄에도 심각한 식순환의 고통을 겪는 지역이었는데요.
서천구는 지난 14일 판교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판교 배수지 개통 지방 상수도 통수식을 개최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을 축하했습니다. 김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판교 주민들의 오랜 수건이었던 광역 상수도 사업. 이 사업은 송수관로 18.35km, 배수관로 58.8km, 배수지 2개소, 가압장 6개소, 유량계실 2개소 설치 등 총 사업비 280억 원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공사는 2014년 2월 착공 이후 5년 9개월 만에 완공됐습니다.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인 판교면은 상수도, 말상수도 및 소규모 시설을 이용하여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었으나 가뭄으로 인한 상수원 고갈과 수염, 오염 등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본 사업을 2011년 환경부에 판교지구 생활용수 공급사업 대상지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사업 이후 판교 배수지 개통 지방상수도를 통해 하루 800톤의 용담된 광역상수도의 공급으로 판교면 내 23개 마을에서는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방래 군수는 축사를 통해 그동안 식순환의 고통을 참아가며 기다려준 판교면 주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진안에 있는 용담된 물이 금강을 넘어서 이 판교면에 들어온다고 하는 거 이거 참 신기할 정도죠. 참아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중간중간에 물을 못 먹어서 물도 날르기도 하고 흥림 2구 같은 경우 터널 뚫어가지고 갑자기 물길이 끊겨 가서 애로사항도 있었고 한데 이날 통수식에서는 정한건설 주식회사 신윤길 현장소장과 주식회사 대원 손영근 현장소장에 대한 표창장 수여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행사는 노방래 군수를 비롯해 정해춘 판교면장, 관계기관 단체장과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축하 공연, 표창장 수여, 경과보고, 축사, 통수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SBN 뉴스 김다정입니다. 초등학생부터 어르신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축제가 충남 서천군 마산면에서 펼쳐졌습니다. 특히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교육을 내세운 서천교육지원청의 교육 목표와 맞물린다는 점에서 눈에 띄었는데요. 마산초등학교와 마산면 주민자치회는 지난 14일 마산문화활력소에서 학교와 마을이 하나가 되는 제2회 물버들 마을축제를 개최하며 앞으로 서천군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이날 허두건 마산초등학교 교장은 물버들 마을축제가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서천교육지원청의 교육 방향의 일환이라고 전했습니다. 온 마을이 함께하는 희망 서천교육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배움이 마을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마을교육 공동체에서 또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이제 마련이 되었습니다. 또 이처럼 마을과 학교가 같이 번영할 수 있도록 서천군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을이 살아야 학교도 살 수가 있고요. 학교가 살아야 마을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산면의 발전과 마산초등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노방래 군수님께서 좀 더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에 노방래 서천군수는 마산면이 해를 거듭할수록 문화예술의 고장이 되어간다며 학교와 주민자치위원회 등이 협동해 행사를 진행하는 만큼 군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전했습니다. 근래 한 2년 동안 이렇게 지켜보면 정말 문화예술이 막 펄펄 끓는 갑자기 이렇게 뜨거워진 그런 면이 되었습니다. 군이 잘 가는 쪽은 지원할 수밖에 없지요. 학교와 마을 이 축제가 잘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고요.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자리에 참석한 정태모 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마산면을 시작으로 온 마을이 함께하는 교육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마을과 함께하는 우리 서천교육청, 서천교육이 마산면을 모델로 해서 지금 많이 번져나가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도 우리 교육청에서도 마을과 함께 온 마을이 함께하는 그런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한편 마산면 사물놀이팀의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마산초 3, 4학년의 부채춤, 훌라 레이나니 팀의 우쿨렐레와 노래 및 훌라 댄스, 문해반 어머니들의 문해반 무용 등이 진행됐습니다. 더불어 식당 및 야외에서는
울버들 사진전과 마산에서 나온 작물로 만든 붕어빵과 군밤 등을 무료로 나눠주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SBN 뉴스 신혜지입니다. 충남 서천군 기산면 수출리에 마을 주민들을 위한 경로당이 신축됐습니다. 그동안 수출마을에는 경로당이 없어 농막을 주민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서천군은 지난 13일 기산면 수출리 경로당 준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김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15가구) 25명이 거주하고 그중 14명이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구성된 서천군 기산면 수출리. 하지만 그동안 수출마을에는 경로당이 없는 데다 인근 경로당과의 거리가 멀어 마을 주민들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에 마을 주민들은 십시일반 기금을 모아 부지 140평을 매입하고 지난 2018년 서천군 경로당 신축을 건의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에 2018년 제2차 추경 예산에 도비 6천만 원, 군비 1억 4천만 원, 총 2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신축된 경로당은 지난해 10월 설계를 시작으로 2019년 5월 건축공사가 진행돼 기산면 화출길 141번지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대지 면적 464평방미터, 건축 연면적 89.52평방미터의 지상 1층 규모로 완공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선영 노인회장은 준공식사를 통해 경로당 신축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동안 저희 수출마을을 경로당이 없어 농막을 경로당으로 사용하다 보니 어르신들의 안전과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로당 신축으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어르신들의 복지 공간으로 활용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 주민들의 여가 선용과 복지의 공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여가 선용과 건강한 노후 생활이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고 마을 내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노박래 군수는 수출리 마을회관이 주민들의 안전한 보금자리로 거듭나길 기원했습니다. 이 자리, 이 공간에서 마을 주민들이 편안하게 논의도 하시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건강을 지켜가실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날 준공식에는 노박래 군수를 비롯해 김윤태 대한노인회 서천군 지회장, 박광규 기산면장, 마을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내빈 소개, 국민의례, 경과보고, 준공식사, 축사, 현판 제막식, 오찬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SBN 뉴스 김다정입니다. 충남 서천군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 문화재를 활용해 나갈 방침입니다. 서천군은 지난 13일 서천군 문헌서원 교육관에서 향교 전교, 기벌포 전통문화학교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천 지역 문화재 활용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워크숍에는 문화유산의 현대적 관리 현황 검토와 문화재 활용 우수 사례 및 지역자원 활용 방안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습니다. 문화재 활용 방안에 대해 설명한 임덕수 문화재청 문화재 전문위원은 문화유산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아닌 지역의 특성에 맞춰 차별성과 특별성을 나타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서천군의 장소의 특징이 뭔지, 우주 만물에 가장 필요하던 치수화풍을 잘 갖추고 있는 것이 서천입니다. 모든 프로그램을 의도적으로 거기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이어 문화재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문화 콘텐츠를 새롭게 창조해 보다 많은 국민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문화재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서천군에는 서천 성북리 5층 석탑, 서천 건지산성, 서천 마량리 동백나무숲, 서천 이하복고택, 서천 한산읍성, 서천 향교 등 40여 개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의 다양한 소식들을 김다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천군은 지난 1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한산 소곡주를 테마로 한 전통 누룩 제조 교육을 실시합니다. 한산 소곡주 명품화 사업단이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한산 소곡주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누룩의 현황 및 제조 원리 등 기본 이론과 누룩빚기 제조법을 실습 과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1박 2일 양조장 현장 견학을 통해
누룩에 대한 전문 지식과 생산 기술을 동시에 습득할 기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화양면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화양면 새마을협의회 회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성 듬뿍 사랑 듬뿍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펼쳤습니다.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는 해마다 열리고 있으며 올해는 배추 300포기, 무 40다발을 구매해 회원들이 직접 재배한 양념으로 김장김치를 담갔습니다. 양일간 완성된 김치 70여 상자를 협의회 회원들이 직접 관내 홀몸 어르신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국립생태원 습지센터는 오는 18일부터 12월 6일까지 습지 조사 사업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조사원 선정에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공개 모집합니다. 접수 방법은 국립생태원 누리집을 통해 지원 양식 등을 내려받아 작성 후 11월 18일부터 12월 6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번 공개 모집을 통해 구축된 습지 분야 민간 전문가 인력풀은 2020년도 조사 사업부터 습지조사원 위촉에 이용될 예정입니다. SBN 뉴스 김다정입니다. 이상으로 SBN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